자, 우리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게 적분 속도 법칙이죠. 저번 시간에 0차 반응, 1차 반응도 했고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도 풀어봤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계속 풀어볼 건데, 자, 오늘 할 내용은 2차 반응 되겠습니다. 2차 반응. 찾아서 2차 반응 교재 아마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뭐 0차 반응에서처럼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B고 앞에 화학양으로 계수는 A, B. 됐죠? 자, 그럼 여기 속도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반응 속도 법칙은 A가 반응물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화학양으로 계수가 A니까 A분의 1 한 다음에 시간당 농도 변화율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 반응물 농도의 보시다시피 몇 차? 2차. 그럼 2차란 얘기는 그 반응물 농도의 거듭 제곱으로 이 반응 속도가 표현된다. 뭐면 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변수 분리를 해보면 농도가 있는 쪽을 농도로 보내고 시간을 저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 반응식, 이 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은 반응물 농도의 제곱의 역수를 A0에서 AT. A0는 이제 처음 농도고 AT는 뭐 현재 농도라고 했죠. 0차 반응, 1차 반응에서 했던 그대로 적분권 잡습니다. 시간 역시 어떻게? 처음 시각에서 현재 시각으로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꼴의 적분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뭐 아주 간단한 다항함수 적분이죠. 그래서 얘 적분 해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뿌르르르르 이렇게 되겠죠. 짜잔. 이렇게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적분하는데 x 그러니까 x 제곱분의 1 이거 이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뭐 상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가 요런 얘가랑 이제 상쇄가 되면서 그냥 그 x의 그 뭐냐면 x분의 1 역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걸 나중 농도에서 처음 농도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정적분을 해주면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1. 반감기. 반감기. 보겸? 반감기 정의는? 바로 처음 농도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반감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농도가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거의 절반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A0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지난 시간이 반감기다 라고 해주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반감기는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좋아. 그래서 이 반감기가 이게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제 반감기가 그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가 어떻게 됐어요? 0차 반응에서는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가 반응물 농도에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1차 반응에서는 반감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꼴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니까 2차 반응인 거지. 그럼 이게 약간 뭐 상수 부분에서 약간 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그 약간 이제 농도와 어떤 함수 관계가 보이는데 잘 보시면 0차 반응은 여기에 있는 이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커질수록 반감기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1차 반응은 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농도와 무관해요? 농도와 무관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2차 반응 같은 경우는 거기 주어져 있는 농도가 줄어들수록 그 반감기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 차수에 따라서 반감기에 영향을 주는 농도의 영향이 이렇게 사뭇 다를 수 있다. 뭐 어쨌거나 0차 반응, 1차 반응이 됐건 2차 반응이 됐건 항상 반감기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좋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 표현. 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해 봐라. 그거 언제서도 했었어요. 0차에서도 1차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2차 반응에서도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짜잔. 좌표평면을 그리고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기 잘 보시면 요 수식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 수식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때 시간 이걸 x축에 넣어. 알겠죠? x축에 넣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농도 보이죠? 농도. 이 농도의 역수를 이걸 y축에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y축에다가 요 농도의 역수를 y축에 그리고 x축에다가는 시간을 기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2차 반응의 경우 저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짜잔. 요런 직선꼴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요런 직선꼴에서 보시다시피 짜잔. 기울기. 뭐가 되어 나타나겠습니까? 요거. 알겠죠? 저거. 그 다음 이거 뭡니까? y절편. 그래서 2차 반응에선 이렇게 해석적인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반응에 대한 생각을 두고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반응물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본 다음에 해석 그래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반응물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반응 양론을 이용하면 생성물이 어떻게 될지도 뭐 계산을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2차 반응에서는 이제 반응 양론을 직접 뭐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반응에서는 이런 식의 반감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뭘 했어요? 0차 반응했죠? 1차 반응했죠? 지금 방금 2차 반응했죠? 그래서 2차 반응은 요 기본적인 요 시간식하고 요 반감기식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2차 반응 말고 그다음 뭐도 있을 수 있겠어요? 3차 반응, 4차 반응, 5차 반응 등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3차 반응, 4차 반응, 5차 반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3차 이상의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반응 속도를 연구한 지 한 200년 될 거 아니에요. 그 200년 역사 속에서 3차 반응 이상의 반응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3차만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반응 중에서 3차가 한 2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제로 존재하는 반응 중에 3차 이상의 반응이 2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4차 이상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깜짝이야. 그래. 그래, 윤지스. 윤지스. 그래. 윤지스 보고 싶었어요? 그래. 자, 요거.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0차, 1차, 2차가 인간이 맞닥뜨리게 될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차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3차 이상의 반응은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차 이상의 반응은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활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혹은 교과 과정상에서는 0차, 1차, 2차만 가리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 2차 반응도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그 연습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그럼 그 여러 연습 문제들 중에 역시나 또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22페이지. 찾았나요? 22페이지. 찾죠? 거기 보시면은 연습 문제 15. 연습 문제 15. 찾았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한번 털어봅니다. 시작! 요거 학교 기출. 이거. 자, 빨리 풀어봐. 시작.